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요. 더미라클 수능 영어가 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 평가 다루고 있습니다. 25년 6월에 시행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19번 문제 진행해 볼 텐데요.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독해 능력 필요하겠죠. 따라서 지문 분석 및 해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요, 심경 파악 문제가 되겠습니다. 글이 나와져 있고요. 이 지문을 통해서 심경을 파악해 주면 되는데요. 심경이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심경을 파악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선택지 5개에서 골라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단계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선택지의 의미 및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나와져 있고요. 각각의 심경이 2개씩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생각하면 총 10개의 심경이 나와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10개의 심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가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를 파악해주면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의미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appointed, thrilled가 되어져 있죠? 실망한 감정에서 신이 난 감정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indifferent, discouraged는 무관심한 감정에서 좌절한 감정으로, jealous, anxious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는 질투하는 감정에서 걱정하는 감정입니다. delighted, bored는 기쁜 감정에서 지루한 감정, relieved, pleased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안도하는 감정에서 즐거운 감정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긍정, 부정 여부도 우리가 좀 파악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감정 먼저 파악해 보면요. 신이 난 것, 요거는 긍정적인 감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는 없고요. 3번도 없습니다. 4번에는 있죠. 기쁨이란 감정, 요건 즐거운 감정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거고요. 자, 5번은 안도하는 감정과 즐거운 감정 둘 다 뭐가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감정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파악해 보면요. 실망한 거 부정적이죠. 무관심한 것도 부정적인 것, 좌절하는 거 부정적인 것, 질투하는 부정적인, 걱정하는 부정적인 것, 지루한 것도 부정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 부정 여부를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놓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지문 속 감정의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앞쪽에 우리가 선택지에서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해놨잖아요. 그거에 매칭시키기 위해서는 지문 속 감정의 긍정, 부정 여부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찾아주면서 들어갈 건데요. 한 문장 한 문장 보시면서요. 여기가 긍정 여부인지 부정 여부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정보 전달인지를 좀 파악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지문 분석 및 해석은 완벽하게 할 거니까요. 앞에서는 간단하게 해석 정도만 하면서 확인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The shoreline was known for having the best fishing spots on the lake가 되어져 있죠. 그 호숫가가 호수에서 가장 좋은 낚시터를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특별한 감정 나타나는 거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감정도 나타나지 않는 것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Jessie was sitting at one of those spots, but her fishing line still hadn't moved an inch가 되어져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낚싯줄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와져 있죠. 요거 부정적이라고도 보일 수 있긴 합니다만은 명확한 감정이라 보기는 애매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With a deep sigh, Jessie pulled out the line, cast it back into the water 되어져 있죠. 깊은 한숨을 쉬면서 제시가요. 낚싯줄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물속에 던지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핵심 나와져 있네요. 어떤 거? With a deep sigh라 되어져 있는 여기 부분 볼 수 있겠죠? 깊은 한숨을 쉰다라는 거 긍정적입니까? 당연히 부정적이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부정적인 감정인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Her dream of catching a big fish was fading 되어져 있네요. 큰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하는 그녀의 꿈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was fading.
꿈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I can't believe I haven't caught a fish yet. Not a single one, she thought. 나는 믿을 수가 없대요. 무엇을요? 내가 아직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녀가 생각한 거죠. 자, 그냥 생각한 건데 부정적인 여부가 들어가져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감정이 드러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Just as she was about to give up and leave. 그녀가 포기하고 막 떠나려고 하던 그때요. The fishing line suddenly became tense. 낚싯줄이 갑자기 팽팽해졌다고 합니다. 정보죠? 여기도 감정이 나와져 있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Jesse excitedly held onto the fishing pole as it began to move around wildly. 제시가요. 흥분하면서 그것을 꽉 잡았다고 합니다. 뭐 했을 때요? 낚싯대가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뭡니까? 여기 명확하게 excitedly 흥분하면서 기분이 좋게 흥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요소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넘어가서 Her eyes widened and her heart began to beat faster with excitement. 되어져 있죠.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심장은 흥분해서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여기 beat faster with excitement. excitement라는 표현 명확하게 나와져 있죠. 흥분되어져 있고 기분이 좋은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서 with a big smile. 큰 미소를 지으며, 즉 웃으면서요. She could feel, 그녀는 느낄 수 있었죠. That this was the biggest fish, 가장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요. She had ever caught, 그녀가 잡아본 것들 중에서요. 자, 여기 뭐 나와져 있어요? With a big smile 되어져 있죠. 큰 미소를 지으면서 또는 활짝 웃으면서 플러스 요소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감정은 어떻게 변화됐어요? 실망한 감정이었던 거에서 시작해서 얘가 뭐로 변했다?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했죠.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난 감정으로 변한 거였으니까요. 요 정도로 우리가 파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답의 범위를 축소해 주는 거가 되겠죠. 우리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미 뭘 파악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을 선택지에서도 그 다음에 지문에서도 파악했었죠. 그것을 토대로 소거해주면 되는 건데요. 자, 우선 앞에가 무슨 감정을 시작했었죠? 마이너스 감정을 시작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1, 2, 3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마이너스 감정 보이고요. 뒤쪽인 긍정적인 감정이었잖아요. 여기 긍정적인 감정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해당이 되는 것만 선택해주고 나머지는 다 소거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소거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누구요? 2번 소거되겠고요. 3번도 소거됩니다. 4번도 소거되고 5번도 소거되네요. 답 몇 번이었습니까? 사실 1번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뒤에 더 가지 않으셔도 돼요. 답이 1번이니까 멈추셔도 됩니다. 사실 뒤로 더 가야 되는 건 어떤 경우요? 이렇게 정답의 범위를 축소했더니 2개나 3개로 줄여진다라고 하면 그때 더 나가시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이었다면 여기 단계에서 멈추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공부하는 단계니까 조금 더 뒤로도 더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2개나 3개로 소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 부분 좀 확인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지문 속 세부 감정 파악하기인데 앞에서 우리가 어떤 거 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 했었죠? 사실 실제 시험이었다면은 스텝 4랑 스텝 2는요. 같이 연결된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거나 같이 진행해 보면요. 아까 봤었던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with a deep sigh 보였죠? 여기서 무슨 감정 느껴졌습니까? 세부 감정이 실망한 감정, 좌절한 감정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요. Jesse excitedly held onto the fishing pole 되어져 있었던 이 부분. excitedly 여기가 나와져 있었죠. 무슨 감정입니까? 신이 나고 기쁘고 흥분한 감정인 게 명확하게 나타나져 있었고요. 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어떤 거요? 아까도 봤던 거죠. excitement 신이 난 감정 명확하게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기쁜 것, 흥분한 것 요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with a big smile 웃음을 활짝 짓는 거잖아요. 당연히 신이 난 것, 기쁜 것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문 속 세부 감정 파악하기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정답 확인하기입니다. 자, 어떤 감정? 실망한 감정에서 신이 나고 기쁜 감정으로 연결되는 거였죠. 우선 2, 3, 4, 5번 소거되어져 있기 때문에 1번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실망한 감정 그대로 매칭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신이 난 감정 그대로 매칭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었다?
1번이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9번 문제 심경파악 문제는 방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을 파악하셔서요. 선택지에서 그것을 소거해주고 그리고 세부 감정을 명확하게 찾아서 정답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 파악으로만 정답이 나온다고 하면 굳이 더 가실 필요는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은 정리했고요. 이제는 지문 분석 및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The shoreline,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was known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무슨 형태?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For having the best fishing spots on the lak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안에 보시면요. hav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the best fishing spot이라 되어 있는 게 목적어, on the lake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참고해 주실 만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known for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known for는 뭡니까? 무엇 무엇으로 유명한 겁니다. 자, known by는 뭐죠? 뭐뭐에 의해 알 수 있는 거고요. known as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요. be known to까지 가셔야 되는데 known to는 뭐뭐에게 알려진 거가 되겠습니다. 다시 known for는 뭐뭐로 유명한, known by는 뭐뭐에 의해 알 수 있는, known as는 뭐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known to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진 이라는 의미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be known for로 되어 있으니까 뭐뭐로 유명한 것이 되겠죠. 그거에 맞춰서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면요. 그 호숫가는요. 가장 좋은 낚시터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On the lake, 그 호수에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Jesse,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was sitting,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과거 진행 시제입니다. At one of those spots,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but 접속사. Her fishing line, 여긴 주어가 되겠고요. still, 부사입니다. hadn't moved, 여기는 과거 완료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 inch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면요. 제시는요. 그러한 장소들 뭐였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좋은 낚시터였죠. 그래서 낚시가 잘 되는 그런 장소들 중에 한 곳에 sitting, 앉아 있었던 거가 되겠습니다. 끊어갈게요. 하지만 그녀의 낚싯줄은요. 여전히 1인치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With a deep sigh,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Jesse, 주어입니다. Pull out,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이어 동사가 되겠고요. The line, 여기 목적어입니다. And, 접속사예요. Cast,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It, 목적어. Back,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Into the water,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을 거 cast back이죠. cast back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다시 던지는 건데 얘가 지금 뭐예요? 이어 동사죠. 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어 동사 중에서 이렇게 목적어를 뭐로 갖고 올 때 대명사로 갖고 올 때는요. 무조건 어떻게 써줘야 돼요? 동사 나오고 대명사 나오고 그 뒤쪽에 부사가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명사는 가운데 무조건 껴줘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요. 또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요. 제시는요. 낚싯줄을 어떻게 했어요?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그리고 그것을 cast back, 다시 던졌죠. 끊어갈게요. into the water, 물속으로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Her dream,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Of catching a big fish,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Was fading,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진행 시제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참고로 여기 catch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명사구였죠. 여기 동사의 특성, a big fish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하는 그녀의 꿈이요. was fading, 사라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끊어가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자, I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can't believe, 여기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 haven't caught a fish ye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 안에 보시면요. 대시라고 되어져 있는 접속사가 지금 생략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I는 주어입니다. haven't caught,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 쓰여져 있고요.
a fish 목조가 되겠고요. yes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장 하나 끝났고요. not a single one이라 되어져 있는 것은 그냥 뒤쪽에 주어 동사 형태가 아니죠. 여기는 분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옴표로 묶여져 있고 나서 she가 주어, 그리고 thought가 동사가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녀가 저 따옴표를 생각한 거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어갈게요. 무엇을요? 내가 아직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요. 끊어갈게요. not a single one. 단 한 마리도 말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죠.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just as 하고 들어가고 있죠. just 부사, as는 접속사입니다. she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was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be about to 부정사 나와져 있죠.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냥 be about to give up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and leave라 되어져 있죠. 여기도 동사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be abou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요. 여기 give up에도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 leave에도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fishing line 여기가 주어가 되면 되겠고요. suddenly 부사, became 동사가 되면 되겠죠. tense라 되어져 있는 여기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 건데요. just에서 하면 뭡니까? 뭐뭐 할 때죠. 자, 그리고 be about to 부정사 막 뭐뭐 하려는 참이죠.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해석하시면요. 그녀가 포기하고 막 떠나려고 하던 바로 그때요. 끊어갈게요. 그 낚싯줄이요. 갑자기 팽팽해졌다라고 합니다. 끊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Jessie,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excitedly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held onto 되어져 있습니다. held onto는 뭐예요? hold onto가 되겠죠? 뭐뭇을 꽉 잡답니다. 그래서 held onto 여기 동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the fishing pole 여기 목적어입니다. as 접속사 it 주어입니다. begin이 동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o move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조가 되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to move는요. 동사의 특성 취해주시면 되겠고요. around 부사, wildly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는요. 흥분하면서 낚싯대를 꽉 잡았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as는 여기서 when처럼 쓰인 거죠. 뭐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it이 가리키고 있는 건 누구예요? 요 앞에 있는 fishing pole이 되겠죠. 그래서 낚싯대가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Her eyes 여기 주어가 되어 있고요. widened 여기 동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and 접속사입니다. Her heart 여기 주어가 되어 있고요. begin이 동사입니다. to beat faster with excitement 이렇게가 목조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to beat이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의 특성이죠. faster 부사, with부터 excitement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눈이요 커졌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with excitement, 흥분으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with a big smile,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she가 주어입니다. could feel, 여기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that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를 같이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가 목조가 되겠죠. 명사 저를 이끌고 있는 that입니다. that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this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was가 동사입니다. The biggest fish라 되어진 여기가 보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She had ever caught라 되어진 여기가 이 fish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절로 쓰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안에서는요. she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had ever caught라 되어진 여기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생략되어져 있었던 게 뭐예요? that이죠.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a big smile. 그녀가요 활짝 웃으면서요 끊어갈게요.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이것이 가장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요. 어떤 물고기인데요? 그녀가 지금까지 잡아왔던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 정리해봤습니다. 이것은 심경 변화에 대한 문제였죠. 우리 심경 파악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도 정리가 확실히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문 분석 및 해석도 진행했으니까요. 거기서 확실히 잘 몰랐던 부분이나 그 다음에 잘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확실하게 정리해 놓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잘 정리하셔서요. 독해 능력도 키우시고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수능 문제와 그 다음에 모평 문제를 잘 풀이하실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